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그 세 번째 3일차 수업입니다. 오늘 3일차 수업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입니다. 영상 편집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베가스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39만 9천원서부터 99만 9천원까지 다양한 여러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베가스 6서부터 사용한 기억이 있고요. 베가스 6서부터 지금 이제 18까지 나왔는데, 18버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손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은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가스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무료 체험판 한 달짜리를 먼저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베가스 18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본 툴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환경을 설정해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지, 그리고 영상 및 사진 파일 불러오고 동영상 자르고 붙이고 장면 전환 효과 주고 크로스페이드 적용하고 비디오 FX 효과 등 여러가지 베가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적용될 텐데, 이 영상은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베가스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하는 과정들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얘를 참고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먼저 베가스 18을 설치하기 위해서 magix.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magix.com이라고 하는 주소를 magix.com이라고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www.magix.com이라고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을 선택을 해요. 한국을 선택하면은 현재는 이 안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른 거로 바꿔볼 거예요. 나라를 다른 거로 바꿔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영어죠. 영어 버전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메뉴판이 달라지죠. 여기에 비디오, 뮤직 여러가지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디오 쪽으로 가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접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magix.com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미국, 한국이 하니까 안 되고요. 미국으로 들어오셔야 화면이 제대로 뜰 겁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베가스 그 다음에 베가스 프로 들어오시면은 뭐가 되게 많을 거예요. 베가스 프로 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여러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쭉쭉쭉 또 내려갈게요. 한참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베가스 프로 에디트 버전이 399달러, 베가스 프로가 $599, 365
매달 $20 정도 내는 거죠. 그 현재 제가 베가스를 쓰고 있는 게 베가스 프로 슈트 799달러.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품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349만 내면은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한동안은 아직 안 할 겁니다. 여기 프리 트라이얼 버전이 있으니까는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해 볼 겁니다. 베가스 프로는 여기 트라이얼 버전 에디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슈트에도 있고 트라이얼 버전 되게 많습니다. 그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다운로드 누르시면 첫 번째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창이 뜨네요. 로봇이 아닙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런 걸 물어보네요. 자전거가 저랑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는요, 자전거가 있는 거는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스타트 다운로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땡큐 해가지고 화면 하단으로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얘를 설치하시면, 얘를 이제 실행하시면은 이런 창으로 변하고요. 예스. 현재 저처럼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는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나서 현재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베가스 프로 18 버전 영어 버전이 있고요, 불어 버전이 있고, 독일어 버전이 있고, 스페인 버전이 있는데 영어밖에 없네요. 할 줄 아는 게. 현재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뭔가 베가스 프로 딥 러닝 모듈 이런 게 하나 떴네요. 컨티뉴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690 또 하나 230. 시간을 좀 기다려 보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매직스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베가스 18. 발음이 좀 불편해요. 18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베가스 18 버전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설치하는 과정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통신 속도에 따라서 더 빨리 설치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설치되는 시간보다 빨리 설치되시는 분들은 설치해 놓으시고 잠시 대기해 놓으시고, 저보다 좀 느리게 설치가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데까지 보시고 나서, 설치하는 데까지 보시고 나서 잠깐 멈춰 놓으시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글판, 영문판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영문판으로만 사용하게 되고요. 베가스 17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글 버전과 영문 버전 두 가지가 따로 제공이 돼서 한글 영문을 변환할 수는 없고요. 영문 버전 쓰다가 한글 버전 쓰시려면 영문 버전 지우시고 다시 한글 버전 설치하시고 이런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자, 지금 베가스 프로 설치하는 과정 나와 있어요. 예, 아까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고, 다운로드 환경을 아까 이제 보신 거고, 지금은 이제 베가스 프로 18 버전에 대한 마찬가지 영어 버전으로 할 겁니다. 넥스트. 저작권에 동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하나 만들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아이콘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직 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로그인 환경이 지금 생략된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베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품 번호를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매직스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지금 로그인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전자우편하고 패스워드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 로그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프로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유저 데이터, 마이 프로덕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회원 가입한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전자우편 주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먼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피니시. 이것도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베가스를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좀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나오네요. agree and install 할까요? 예. finish. 얘도 이제 마무리 되겠네. 그렇죠? 끝났어요. 바탕화면에 놓여 있네요.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다 되신 분은 얘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페가스 프로 18. 예,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네요. 예. 제품 번호가 있으면 되는데 제품 번호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 트라이얼 버전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스타트 트라이얼 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트라이얼 버전 눌러줄까요? 예. 자, register now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창이 떴네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되어 있지 않으면 요거로 해가지고 지원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는 창이 뜨니까 예, 요렇게 예, 뭐 이름 쓰고 성 쓰고 나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저는 회원가입 되어 있으니까 아래 거로 예, 프로세스 트라이얼 버전 예,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 가입되어 있는 제 전자우편 주소로 보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전자우편 주소에 가셔가지고 여기 떠 있네요. 예. 그럼 이제 베가스에 가서 여기 트라이얼 C라고 되어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 숫자들 그거를 붙여놓고 now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예. 뭐가 이렇게 쭉 로딩되고 있는 게 뜨죠. 그렇죠? 예. 페가스 프로 18 버전이죠. 트라이얼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런 창이 떴습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나서 기다리시면 돼요. 예. 다시 보시면 베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메시 사이트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회원가입 하신 게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거 있었고요.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제품 번호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번호를 이제 여러분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을 해 줍니다. 그럼 이제 전자우편 주소로 가보면 한 5초? 제가 잠시 이제 이 화면을 설정하면서 전자우편 사이트 로그인 해놓은 거 가서 보니까는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품 번호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자, 이런 창 다 닫아볼까요? 이런 창들은 제가 다 열어놓은 건데 다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베가스를 실행했더니 요런 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검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좀 설정할 거 몇 개가 있는데 설정할 거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눌러주시고 이쪽에 있는 환경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딘지 잘 찾아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선택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베가스 예전 버전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능만 올려놓고 꼭 필요한 기능만 올려놓고 그 나머지 확장된 기능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럼 어딘가에는 몰라도 이런 기능들이 아까는 없었는데 더 생긴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 이 미리 보기 창에 있는 톱니바퀴 그림 있죠? 이걸 누를 겁니다. 환경 설정. 여기 보시면 upper field for 이렇게 써 있나요? 이거를 none.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리샘플 모드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disable로 바꿔주세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컴퓨터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해주시는데, 난 컴퓨터가 좋다 그러면 어퍼를 쓰시면 되고, 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로어를 쓰면 되고, 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 매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매번 이 환경 이걸 매번 바꿔가면서 하기 힘드니까는 아래쪽에는 요 체크를 해주시면 Start all new project with this setting. 지금 설정해준 값을 그대로 항상 새로운 영상에도 작업을 하겠다라고 체크해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베가스 17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17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지금 뭐 창에 하나 떴네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17 정품 사용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8 버전 새로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할 거라면 요 비용을 내면 되겠다 이거죠. 아직은 뭐 지금 익스플로러는 탐색기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요. 제가 작업하던 화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트랜지션 창이 잠깐 볼까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17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18인데요. 약간 별 모양으로 이렇게 앞에 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3D blind, 3D cascade, flying out, 뭐 셔플 그대로 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F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비디오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add noise, 뭐 드룩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강의 녹화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18 버전에 있는 거하고 18 버전하고 똑같아요. 화면 구조가 살짝 뭐 여기는 하얀색 배경이 이렇게 나가 있고 여기는 그거 없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옵션에 가서 프리퍼런스 마찬가지로 18은 아까 더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자, 18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으시면 성공하신 겁니다.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 받을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요,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매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어를 한국어로 해주니까 안 나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언어를 미국으로 바꿔주니까는 비디오 창이 떠서 비디오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회원 가입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제품 번호를 보내줍니다. 그 제품 번호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면 돈 내고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가 다 되셔서 베가스 창이 떴으면 OK가 된 거예요. 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볼 건데요. 이 샘플 데이터 작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일한 영상들이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영상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먼저 준비할 거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미디어,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메디어 제너레이터, 프로젝트 노트, 이렇게 6가지 탭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6가지 탭이 들어있는데, 자, 보시면 기본 툴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및 환경 설정하는 거, 예. 아까 이건 먼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옵션에 가서 프리퍼런스 여기 있는 거 다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난 해주는 거, 스타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생성 그렇게 하면 툴바 아까 보신 대로 이거예요.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창이 하나 있고요. 미리 보기 창에 이제 트리머랑 2가지가 들어있고, 왼쪽에는 프로젝트 미디어,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여러가지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이 항목들은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먼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우리 탐색기 창, 여기 가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자료는 드린다 그랬는데 이 드린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좀 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제가 바탕화면에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 바탕화면에 올려놓을 건데, 여기에 안 보이죠? 그렇죠? 이때는 F5번 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떠요. 이렇게 베가스가 실행된 상태에서 폴더가 바뀌거나 하면 그거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해줘야 된다? F5번 키를 한번 더 눌러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상 편집용 자료라는 이 폴더가 뜰 거예요.
예,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얘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 폴더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창이에요, 이 창. 보시면 사과 그림, 나무, 구루터기 그림에 낙엽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까치인가 와서 서로 암수 짝이 노는 장면, 그 다음에 버섯이 피어오른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고목에 낙엽 떨어진 거,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낙엽 그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범선들 쪽에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영상들입니다. 영상들을 가져오고 사진도 가져오는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인스톨 프로그램이죠. 예.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요거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요런 창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상단에 뷰라고 있어요. 뷰. 이거를 썸네일로 볼 거냐, 이렇게, 아니면 나는 목록으로 볼 거냐, 목록도 디테일하게 볼 거냐. 예, 용량하고 용량이 제법 돼요. 합치면 100메가 될 것 같아요. 100메가. 예, 요거는 제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썸네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썸네일로 보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아, 얘가 사과구나, 얘가 뭐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져오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예,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실 때 어떤 애는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와주는 애가 있고, 자, 요거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시점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시점에 보이는 거죠. 그 시점께 이 사이에다 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꼈나요? 껴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요런 거. 여기서부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사과 그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뭐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죠? 까치가 이렇게 올라와서 뭔가 영상 보이고요. 근데 오디오가 없나봐요. 오른쪽에 오디오 파형이 안 움직이는 걸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키보드에서 JKL이라는 키가 있어요. K는 정지하는 거고요. L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재생하는 거고, L을 한 번 더 누르면 2배속, 다시 누르면 3배속, 4배속 빨라지고요. L 누르면 J 누르면 역으로 가면서 보는 거죠. 역으로 가면서 빨리 가서 볼 수도 있고, K 스페이스바 눌러도 실행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도 영상이 재생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멈춰놓고 다시 클릭해서 가다가 또 멈출 수 있고, 가다가 멈추면, 자, 이렇게 하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엔터 누르면 간 데까지 가고요. 또 엔터 누르면 이어서 계속 재생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까 재생하던 대로 돌아오고요.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하셔도 되고 종류별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로 위아래로 굴려주면은요, 뭔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을 겁니다. 뭔가가 위에 숫자가 있어요. 여기 이 숫자들이 휠을 굴리면 뭐 이상한 숫자로 변해요. 이상한 숫자로 변합니다. 화면 하단에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화면에도 뭐가 있어요. 1분 49초
25라고 되어 있네. 1분 49초 25.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떠요. 현재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떠요. 요 숫자 잠깐 볼까요? (00 00 19 세미콜론 15).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현재 19초 15프레임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라든지 또는 그 이제 일반 카메라에서는 1초에 29.970 대략 30프레임을 설정되어 있어요. 영화는 1초에 23.970 대략 24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24장의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면 1초짜리 영상이 된다. 그럼 다른 말로 1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240장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예전에 영사기 필름이 있었죠. 영사기 필름 같은 경우에 24장이 1초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사기 필름에서 필름 24장이 1초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또는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약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15프레임에 위치되어 있다는 거는 19.5초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9.5초. 30프레임이 1초니까 15프레임은 0.5초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영상 가져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영상 가져오는 거는 잘못 가져왔을 때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런데 앞에 걸 지웠더니 뒤에 게 그대로 살아있네요. 자,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집어넣으면 뭐가 이렇게 껴있어요. 그렇죠? 뭐가 껴있어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말굽자석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말굽자석 그림이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냅스킨 접어놓은 것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지금 세 번째 아이콘이죠. 말굽자석 첫 번째를 Enable Snapping, 두 번째는 Automatic Crossfade, 세 번째는 Auto Ripp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보여드릴게요. 제가 뒤 앞에 있는 영상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뒤 영상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오토 리플이라고 하는 세 번째를 클릭해 놓고 앞에 영상 움직이면 따라다니죠. 그렇죠? 자, 뒤에 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중간 거를 움직였을 때 내 뒤에 있는 애를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중간 거를 제가 삭제할 거예요. 중간 거를 삭제하면 뒤에 게 따라와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 거를 삭제했을 때 뒤에 거를 그대로 둘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요 자리에서 다른 걸 메꾸려고 한다 그러면 오토리플을 해제해야 되고, 나는 얘를
지웠을 때 뒤 영상이 땡겨 올 거다. 그럼 오토리프를 선택해야만이 필요 없는 영상을 삭제했을 때 뒤에 있는 영상이 메꿔질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그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제가 영상을 가져올 건데,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는데, 영상을 뒤로 갈 때, 앞으로 갈 때, 가다 보면, 영상이 가려져요. 이렇게 가려진다는 얘기는 뭐죠? 영상을 내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 앞에 있는 영상을 뒤에 있는 영상이 가로막아 버려요. 그럼 뒤 영상 일부가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를 선택을 해주고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면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겹쳤어요. 이렇게 하얀색 대각선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지금 강이고 얘는 바다인데 이렇게 겹쳤어요. 이 부분이 겹쳐가지고 겹친 거 보셨어요? 색깔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붉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붉은 거랑 겹쳤어요. 이 겹치는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전체 이렇게, 근데 이걸 겹치는 거를 짧게 하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겹치는 시간을 넣어줄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겹치게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올려 씌워가지고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말굽자석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뒤 영상을 앞에 있는 영상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자석의 힘에 이끌리듯이 탁 달라붙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갖다 대기만 해도 탁 갖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 빈 공백이 없어요. 빈 공백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굽자석을 이렇게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게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검은 막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렇죠? 예,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붙인다고 붙이다가 잘못하면 겹쳐버릴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여기 떨어져 버리면 중간에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벌어졌으니까 이 사이에는 검은 화면이 뜨겠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말굽자석 오토 리플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놓으시면 얘를 갖다 움직일 때 턱하니 붙더라 이거지. 해보시면 알아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는. 해보시면 아니까는 그렇게 해서 붙이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는 이유는 이거는 전체를 보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겹치는 부분을 제가 좀 세밀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거든. 이렇게 봐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부분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다 놓고 휠을 위로 굴리면 이 부분이 겹친 게 나타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가 아까 시간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1프레임 필름 한 장 한 장 단위로 볼 수도 있어요. 필름 한 장 한 장 단위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20프레임과 21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그 프레임 단위를 하나씩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키보드로 움직이면은 이게 이제 필름 한 장 단위에 필름 하나씩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휠을 이제 이렇게 좁혀 놓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만 보는 거죠. 대략 전체적인 거. 지금 이제 호수에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지는 과정을 보여줬고, 단풍 위로 바다가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잠깐 보이는 거죠. 겹친 부분을 우리는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오버랩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다시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우기 귀찮으시면 요거
파일에 가서 뉴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제일 왼쪽에 있는 하얀색 그림 얘 누르셔서 아니요 하시면 돼요. 저장할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거 깨끗해지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오시면 돼요. 제일 먼저 까치 그림 하나 가져오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가져오면 무슨 창이 하나 뜨긴 떴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져올 때 1920으로 세팅했거든요. 근데 지금 까치 영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까치 영상의 사이즈대로 할 거냐 이거죠. 까치 영상이 1920에 1080으로 세팅해 놓은 건데, 이 까치 영상의 사이즈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정한 값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노합니다. 노한다는 의미는 뭐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 화면 구조로 가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가 나오고, 뭐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딱 화면에 보여요. 전체 선택하고 지워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걸 전체 선택해서 한꺼번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 촬영하는 날짜별로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면별로 따로따로 촬영하죠. 오늘 아침 장면, 내일 아침 장면, 모레 아침 장면을 촬영할 때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3번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의상만 갈아입고 아침 영상을 3번 촬영하면 되죠. 그날 아침에. 그렇게 되면 상황에 맞춰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까지 한꺼번에 가져올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할 때 파일명을 적을 때 어떻게 해요? 얘는 애플이고 얘는 가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명을 선택을 했는데, 실제 영상 같으면 몇 월 며칠 뭐 촬영본 하고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본 이름대로 18번 장면 1번 씬, 2번 씬, 3번 씬 하고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파일명이, 이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파일을 받아와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과수원 농장에서 촬영하는 장면 1번 씬, 2번 씬, 3번 씬 하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 이렇게 파일명 순서대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해서 쭉 가져와서 그 중에 이제 엔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서 버리고, 엔진 아닌 장면, 제대로 난 부분은 이제 또 컷 편집을 해야죠. 불필요한 장면들 잘라서 버려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이제 뿌려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한번 순서를 한번 좀 볼게요. 영상 편집의 순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영상 촬영을 하겠죠. 영상 촬영할 때는 이제 장면 번호별로 촬영하겠죠. 뭐 1번 장면 먼저 찍고 2번 장면 찍고 3번 장면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찍고 영상 번호별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류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뭐 베가스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장면 번호별로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세 번에 이제 컷 편집이라는 걸 합니다. 컷 편집. 이제 엔디라는 거 있죠? 노굿. 엔진하는 장면별로 컷 편집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에 효과 넣기를 하죠. 영상에 효과 넣기는 두 가지예요. 영상 자체 효과를 넣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랩 부분.
오버랩 부분. 오버랩이라는 건 영상과 영상이 겹쳐진 부분인데 오버랩 부분에 효과 넣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또 자막 달기도 해야 되겠죠. 요즘 예능에는 자막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 그 다음에 이제 효과음 넣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을 하고, 또 이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영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촬영은 현재 하지 않았는데, 촬영된 이제 스틸 사진, 정지 사진하고 영상을 가져왔다는 전제하에 이제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영상과 영상이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을 앞에 있는 영상을 뒤로 끌고 오면 뒤로 밀려나가니까 뒤에 있는 영상을 앞으로 끌고 가면 이 부분이 오버랩이 걸려요. 오버랩 걸렸잖아요. 지금 여기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오버랩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버랩을 걸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진과 영상을 오버랩을 걸 수도 있어요. 오버랩을 안 걸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냥 툭 하고 화면이 바뀌어요. 근데 오버랩을 걸어주면 쓱하니 자연스럽게 바뀔 수는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놀았단다 하고 할아버지 현재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 과거 모습을 영상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일이 뭐냐면은 컷 편집이라는 거는 이제 엔진한 부분은 자르기 하는 거죠. 이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까치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까치가 처음에는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날아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아와서 딱 여기서부터는 보고 싶어. 여기서부터 앞부분에 날아오는 걸 생략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놓고 S자 누르면 돼. S자가 아니면 요 위에 요 상단 꼭대기에 니은이 찍힐 거예요. 니은. 우리말인 경우에 니은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화면 하단에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영문인지 한글인지를 확인하시고 영문 상태에서 S자를 누르면 되고요. 이때 이제 앞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앞부분이 잘려나가요. 그러면 바로 이제 까치가 상봉하는 장면서부터 만나는 거죠. 날라오는 장면은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컷 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초간 보입니다. 5초간. 사진은 5초간 보이는데 그 5초 동안 보이는 장면을 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 1초, 어떤 건 2초, 어떤 건 3초, 어떤 건 10초. 그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가져올 때부터 3초씩 가져오기, 5초씩 가져오기, 10초씩 가져오기 할 수도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왼쪽으로 돼 있어요. 왼쪽으로. 이때 왼쪽으로 당기면 시간이 주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시간이 늘어나요.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사진이 붙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 자, 오른쪽에다 갖다 대면 왼쪽에다 갖다 대면 미세하게 방향 표시가 자, 제 그림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요렇게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화살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왼쪽 영상을 내가 좀 줄이고 늘리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선이 가 있고, 아니면 오른쪽 영상에다가 내가 편집하려고 갖다 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이란 뜻이고, 만약에 선이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왼쪽 영상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왼쪽 영상을 선택한다는 뜻이고, 사진은 자르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줄이고 늘리면 돼요. 물론 얘도 오른쪽으로 줄이면 왼쪽 부분이 잘린 거예요. 잘렸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줄이면 오른쪽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클릭하고 S자 눌러갖고 뒷부분을 잘라도 사실은 이 부분을 뒤로 당기면 살아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영상이 매끄럽게 나가다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원래 영상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래 영상이고, 이 뒷부분은 뭐냐면 앞에 이 영상의 앞부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영상의 끝자락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상에 이제 비둘기가 날라오는, 까치가 날라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 날라오는 영상이 앞부분에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가 영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늘리면 슬로 비디오가 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 더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앞부분을 잘랐지만 이 앞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늘리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영상이에요. 홈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홈이 나타난 부분. 예, 홈이 나타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은 끝 영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디의 오른쪽은 영상의 앞부분이 다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줄여도 돼요. 그럼 이 영상을 더블 클릭했을 때,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똑같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이 부분이 잘린 거예요. 이 부분이 잘린 거예요. 얘를 늘려주면 그대로 다 살아나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컷 편집을 하는 거예요. 컷 편집. 그 다음에 영상의 효과 넣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컷 편집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되는데, 전문 카메라가 비싸니까 스마트폰을 셀카봉이나 아니면 거치대다 놓고 거실에서 커튼을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누가 찍어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촬영 버튼 눌러놓고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촬영 버튼 누르고 자기 자리에 앉기까지, 그리고 잠시 대기했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시작할 텐데, 그 멘트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잘라 버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선택해서 잘라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끝나고 나면 카메라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끌어가는 장면까지도 다 촬영이 고스란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끝부분에 조금 보기 싫은 부분은 잘라서 버려야 되고,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한다든지 뭐 다른 짓을 한다든지 목 운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촬영 부분에서 좀 보기 싫은 장면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을 이렇게 해서 S자 누르고, 여기도 S자 눌러가지고 요 사이 부분이 지금 불필요한 동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눌러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붙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본드처럼 붙여버리면 이 영상이 중간에 잘렸잖아요. 잘렸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터뷰하는 장면도 처음부터까지 다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마디마디 잘라서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사실은 앞에 영상하고 뒷부분 영상을 살짝 오버랩을 해요. 오버랩을 해버리면 이 오버랩된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게 지나가요. 오버랩된 부분이 매끄럽게 돼요. 그렇지 않고 얘를 그냥 붙여버리면은요, 여기에서 좀 전에 보신 부분 아시겠지만 까치 여기 오른쪽 까치 부리가 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그 시간에 맞춰서. 예. 얘를 좀 확대해서 본다면 이 부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까치 입이 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버랩을 걸어주면, 이 부분을 오버랩을 걸어주면은 너무 짧으니까 오버랩을 좀 더 길게 넣어볼게요. 0.5초 정도 넣어볼까요? 0.5초 정도 넣으면 이 부분이, 이 까치가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오버랩을 그렇게 해주는 경우에요. 오버랩은 그렇게 영상을 잘라서 따로 영상을 같은 영상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동작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모습하고 옛날 모습을 바꿀 때 오버랩을 걸어서 보여주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오버랩이 걸리면서 매끄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다녀오신 영상을 편집하실 때는 영상과 영상이 이렇게 오버랩을 걸어주면은요,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버랩을 걸어주시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동영상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컷 편집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 효과라는 거하고 크로스페이드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영상 효과 넣기인데 오버랩 부분에 효과 넣기가 있고 영상 자체 효과를 넣기 하는데, 크로스페이드가 오버랩이에요. 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건 또 다른 거고요. 예, 크로스페이드가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적용된 부분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사과 따는, 사과를 이렇게 올려놓은 장면이 있는데, 이 사과 따는 장면이 30년 전 사진이야. 알고 봤더니 30년에도 컬러는 있었어요. 제 3살 때 컬러 사진이 있었으니까, 제가 나이가 비공개는 아니지만 50년이 넘는 전에도 컬러 사진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당연히 컬러 사진이 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놀았단다고 옛날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 지금 옛날 모습을. 근데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그때 컬러 사진이 있었는지 아닌지 걸 떠나서 옛날이니까 흑백처럼 보일 거란 말이에요. 흑백처럼. 만약 이걸 흑백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디오 FX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디오 FX. 예. 여기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라고 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이 블랙 앤 화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영상 자체에다 갖다 놓으면은 흑백이 돼버렸어요. 다시 볼게요. 아, 지금 어떨 때는 3개가 보이고 어떨 때는 2개가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가 보이고 하는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영상도 첫 장면, 중간 장면, 끝 장면이 보이고, 사진은 뭐 하나를 보던 2개를 보던 3개를 보던 어차피 동일한 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정지 사진인데, 이거를 만약에 시간대별로, 영상 같으면 시간대별로 보게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요렇게 보면 하나고 요렇게 보면 2개고 늘리면 3개, 계속 3개밖에 안 나와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마디가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에다가 효과를 넣어주는 거예요. 효과를 넣어주면, 자, 효과 안 들어간 사진하고 효과 들어간 사진하고 어디가 다르냐면, 효과가 들어간 사진은 여기 FX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했고요. 효과가 안 들어간 사진은 FX가 하얘요. FX가 하얗고 여기는 약간 녹색입니다. 그 FX 효과를 흘리게 보시면 여기에 블랙 앤 화이트라는 효과가 적용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칼라 요거 빼면 칼라고 블랙 앤 화이트를 설정해주면 흑백이고, 마음에 안 들면 잠깐만 해제해서 볼까? 그럴까 하다가 에이 나 지울래 그러면 지워버리면 칼라가 되고요. 다시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인데 이거는 뭐 너무 거칠게 너무 흑백이 강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흑백이 좀 살짝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전 영상 보면 우리 좀 거칠죠. 그렇죠. 그게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애드 노이즈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칼라 사진인데 칼라를 흑백으로 바꿔놨는데 거칠어요. 거친지 안 거친지는 애드 노이즈를 빼면, 자 보세요. 애드 노이즈를 넣어주면 이게 거칠게 들어갔죠. 그렇죠? 이것도 더 거칠게 할 수도 있어요. 더 거칠게 할 수도 있고요. 살짝만 거칠게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익스트림 효과 같은 걸 넣어주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이것도 더 거칠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흑백으로 거칠게 모양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놀았단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어릴 적 영상을, 그쵸, 누가 대역을 해서 촬영하겠지.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소년이 시골 들판을 막 뛰어노는 장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선명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 거칠거칠한 흑백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 영상이 지금 컬러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약간은 거칠게 넣어주면 보시다시피 영상이 거칠게 나타나죠. 거칠게 나타나요. 이 효과를 없애려면 FX라고 하는 요 조그만 아이콘이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잠깐만 뺄 건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FX 뺄셈 빨간색을 눌러서 아예 삭제할 건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 효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애드 노이즈도 있었고 아까 뭐 흑백 앤 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 효과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파란색 테두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테두리가 들어갔어요. 여기 효과가 뭐뭐 들어갔냐면 블랙 앤 화이트, 애드 노이즈, 보더. 물론 보더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바꾸면 바뀐 색깔로 움직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 효과들이 세 가지가 다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효과가 다 적용되어 있어요. 얘를 내가 다 뺄 거냐? 그래도 FX 효과는 적용되어 있어요. 잠깐 애드 노이즈만 넣어볼까? 아니면 테두리만 넣어볼까? 아니면 흑백으로만 바꿔볼까? 다 효과를 넣어볼까?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시면 돼. 하나씩 빼버리면 이제는 효과가 사라졌어요. 자, 여기 있는 비디오 FX는 뭐냐면 영상 자체에 효과를 넣는 겁니다. 비디오 FX는 영상 자체에 효과를 넣는 거예요.
효과를 여러 개 적용하면 여러 개가 적용된다. 효과를 여러 개 적용하면 여러 개 적용될 수 있고, 예, 거기 있는 아이콘 중에서 FX 아이콘, 예, FX 아이콘을 눌러서 효과를 정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해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마음에 들면 요 영상 중에 일부분이 있는데, 요 영상 중에 일부분을 내가 사진으로 사진으로, 그럼 요거 위에 있는 세이브, 스냅이죠,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가지고,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서 가져왔는데, 보통 바탕화면에 가져오지는 않지만은 여기다가 바다 사진 해가지고 하나를 저장하면 이렇게 바다 사진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건 바다 영상이고 이건 바다 사진이고, 프로젝트 미디어라고 하는 거 익스플로러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익스플로러에선 얘를 가져오려면 F5번 키 눌러주면 여기 바다 사진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새로 고침이 F5번인데 이걸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자, 비디오 에펙스는 뭐라고요? 영상 자체 효과를 넣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장면 전환 효과. 영상과 영상이 겹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요렇게 2초 정도를 겹쳤어요. 이렇게 이제 겹쳤는데, 이 겹친 부분을 우리는 오버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여기 트랜지션,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겁니다. 자, 3D 브라인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 겁니다. 여기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효과를 넣을 때 비디오 FX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상 자체다 효과를 넣는 거고요. 여기 있는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 겹친 데다가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겹치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할까요? 겹치지 않은 데는 못 넣어요. 얘가 겹쳐야만 넣을 수 있어요. 겹쳐야만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3D 브라인드라고 해서 효과가 들어간 게 나타납니다. 실행해 보면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이 돌듯이 나타나죠. 그렇죠? 얘를 빼주고 싶을 때는 거기에 있는 효과 명칭 옆에 트랜지션 프로퍼티스라고 있어요. 눌러가지고 해제할 건지 아니면 효과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아예 삭제할 건지, 효과를 삭제하면 오버랩이 걸린 게 나타나죠? 오버랩 걸린 게 나타나요. 자, 이번엔 캐스케이드 넣어볼게요. 캐스케이드. 자, 이번엔 flying in, fly out. 오. 자, 그 다음에 셔플은 뭐냐면 종이를 앞뒤로 섞는 거죠. 섞는 거예요. 본두어. 이거 뭐죠?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효과를 계속 바꿔봤지 않습니까? 효과를 계속 넣었는데 여기는 효과가 하나만 적용돼요. 예. 트랜지션 효과는요, 장면 전환 효과 요거는 오버랩 부분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효과를 여러 번 사용하면
마지막 효과만 적용된다. 네. 그 다음에 해당 아이콘을 눌러서 효과를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여러 개가 적용되는 게 마지막 효과만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 효과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디졸브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 이 디졸브 효과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번쩍, 지금 효과 시간이 길어서 그래. 얘를 만약 짧게 하면 어떻게 될까 볼까요? 짧게 해주면 더 짧게 해볼까요? 더 짧게 하면은요, 이 부분이 번쩍거리면서 다른 영상으로, 이걸 더 짧게 하면은요, 더 짧게 하면 자, 이 부분에서 번쩍거렸더니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더니, 이게 길면, 얘가 길면 뒤로 해요. 번쩍거리면서 바뀌는 게 너무 길어요. 근데 얘가 짧으면은요, 얘가 짧으면 이렇게 짧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번쩍거리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과랑 구루터기가 있는데 이거를 짧게 1초 정도 겹쳤는데 여기다가 얘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겹친 부분에다가 번쩍거리면서 바뀌는 거죠. 마술하듯이. 근데 더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짧으면 번쩍거렸더니, 만약에 효과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과에서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효과를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 자체를 빼버리면, 이렇게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은요, 겹치잖아요. 그냥 겹쳐버리는데 이 효과를 적용하면 번쩍하는 사이에 바뀐단 말이에요. 다음 장면이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동영상 자르고 붙이는 거는 아셨죠?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서 자르기 하면 이제 뭐냐면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고 S자 S키 누르기, S 입력하면 돼요. 한글 상태가 영문 상태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영상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앞부분에 S자, 뒷부분에 S자. 그러니까 무를 샀는데 무 사이에 바람 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도막을 잘라가지고 가운데 바람 든 부분을 빼서 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앞부분의 영상을 뒤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앞부분의 영상을 뒤로 가져가기. 반대로 뒷부분의 영상을 앞으로 가져오기. 뭐 이런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때는 이렇게 펼쳐 놓는 것보다는 좁혀 놓는 게 좋고요. 요 사과 영상이 있는데 얘를 끌고 이렇게, 자, 끌고 가나요? 못 가죠. 지금요. 얘가 지금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럴 때는 뭐를, 여기에 있는 세 번째 거 오토리프를 눌러서 빼면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당기면 얘만 가오니까 그때는 또 오토리프를 선택해 놓고 앞에 걸 가져가면 다 딸려오겠죠. 그렇죠? 다시 이 중간 영상을 가져가고 싶은데 뒤로 옮겨야 되는데 뒤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토리프를 해제하고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해 놓고 오토리프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내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오토리프를 빼고 여기다 뭔가를 넣어야 되고,
아니야 나 여기 이제 필요 없어 앞으로 당길 거야 그러면 얘만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얘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토리프를 선택하고 끌고 가면 뒤 영상이 쭉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가져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 하나씩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샘플 영상으로 해봤지만 여러분 댁에서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재밌어요. 샘플 영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영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체 영상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